반갑습니다. 노점상 출신 생존 마케터 노생마입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해드리고 남기려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합법적이지 못했던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참고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죠. 예? 자꾸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아하고, 예? 꼰대가 하는 소리로 들리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건성건성으로 들어요. 얘기를 해도 집중해서 안 듣고. 근데 제 마음은 제가 살아오면서 젊은 날 20대 초반 30대를 거쳐서 40대를 이르기까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고, 왜 아빠가 뭔가 좀 잘못 사는 경험들을 했는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졌는가, 또 어떤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어떤 인연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럴 때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때면 진지하게 안 들어서 내 얘기를 알아들었나? 내 얘기를 정말로 귀담아 들었나? 그렇게 걱정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남기면은 이거는 아빠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듯이, 남들의 이야기를 듣듯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들으면서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빠가 이런 때 이런 행동과 처신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행동과 처신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들을 극복했구나 하는 거를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빠와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아빠와 같은 바보 같은 생각과 행동들을 안 할 수 있고, 다행히 아빠가 처신을 잘해서 넘겨왔던 그 위기들, 좋은 결과들을 보고 그거를 참고 삼아 저희 아이들도 앞으로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에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지인이나 저희 친척들 중에도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보면 쑥스럽기도 하고, 상대가 제 얘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해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가 진심을 다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그 중에는 제가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 처제도 저의 이야기를 좀 참고 삼아서 지금 현재 어려운 일들을 좀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이렇게 살았었다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어찌 보면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뭔가 합법적이지 못했던 일들을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더 언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흥미 위주로만 듣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힘들었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런 행동과 처신 때문에 좋았구나 혹은 나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도
제가 저희 자식들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뭐 제 자식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끝에 이제 왜 제가 그 롯데 아이고 제가 회사를 말하고 말았네요. 제가 회사를 들어갔다가 그만두게 되었는가, 오래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저희 처가 쪽에 막내 삼촌이 고맙게도 신용보증까지 서주셔서 입사하게 된 회사인데 왜 오래 다니지 못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 제가 한 3, 4개월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내근직으로 좀 하다가 창고 관리 같은 걸 좀 하다가 입사하고 나서 이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영업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 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희한하게 회사에서 이 공급받는 그 물량 그 퍼센테이지는 동일한데 특별히 뭐 이벤트가 걸리지 않고서는 평균적인 공급 가격이 영업사원한테 내려주는 공급 가격이 동일한데 어떤 곳에서는 그보다 못하게 손해보고 팔고 어떤 곳에서는 이익을 보고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어떤 곳이라는 건 주로 대형 매장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곳이라는 거는 이제 좀 소규모 영세 매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성남 쪽에서 그때 영업을 했었는데 제과적 영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형 매장을 가면은 진짜 뭐 엄청 굽신거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출이 크니까. 근데 또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공급 단가도 제가 받은 가격에 주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 못하게 주면서 손해를 보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했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거래를 하고도 이익이 날 수 있지? 그때 급여 체계가 제가 알기로 기본급은 작았고 인센티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켜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은 원하는 월급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거에 대한 벌충을 결국은 영세업체, 소규모 업체 가서 하더라고요. 어떤 시기였냐면요. 정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동네에서 뭐 구멍가게처럼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스낵 같은 거 이렇게 물건을 내리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뭐 하나 뭐 만약에 10박스를 내린다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소규모 매장에서 이익을 더 내고 그리고 오히려 대형 매장, 큰 매장 가서는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구조더라.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네? 결국은 강자한테 뜯기고 약자한테 뺏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뺏는 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좀 맞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벌써 97년, 8년도 얘기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뭐 관계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 회사의 앞자를 얘기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빠다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L 회사인데 H 회사께 필요하면은 예? 매장에서 H 회사 안 받을 테니까 L 회사에서 H 거까지 좀 구해다 다오. 이런 식의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그런 것도 H 회사하고 만나서 뭐 서로 필요한 거 바꿔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다른 업체가 안 와도 그것의 부족함을 채워줘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였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뒷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불만이 없었지만 뭐 받아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처음에 그 느꼈던 그 뭔가 강자한테 뜯기고 약자한테 뺏는 걸 떠나서 속이기까지 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오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3개월이 되면 이제 그 수습 기간이 또 끝나서 정직원이 되는 단계였는데 아마 제가 그때 그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고 나서는 정직원이 되는 시점에 아마 정직원이 되자마자 아마 제가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과회사에서의 첫 번째 경험은 뭐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몇 달 또 쉬다가 오락실에서 이제 동전만 바꿔주고 또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다가 또 뭐 다시 들어간 회사가 또 이제 제가 회사였어요. 또 예, 거기가 이제 이렇게 좀 요따만한 거 맛있는 거 파는데 그 회사였는데 O 회사라고 할게요. 예. O 회사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쪽은. 근데 거기서 왜 제가 그만뒀나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한 3, 4개월 하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첫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 못 다니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달 또 쉬면서 그 사람 구하는 그 벼룩시장 그쪽을 뒤적이다가 이번엔 들어간 데가 차단기 회사였어요. 차단기 회사. 그 노전 차단기라고 있죠. 그 전기 뭐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거. 거기 차단기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원래 이 그 구인 그 사람 뽑는다는 그 명분이 그 배달 기사를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배달 기사. 그래서 아유 그냥 뭐 오락실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뭐 머리 아픈 일을 하기보다 단순히 배달이나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그 오락실에서 부족한 수입을 좀 메꾸고자 그런 좀 편하고 단순한 일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단기 회사를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거기도 좀 골 때렸던 게 배송기사 뽑아서 갔더니 배송기사가 있는 거예요. 배송기사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배송할 일이 많은가? 배달할 일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입사해서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배송은 안 시키고 그 차단기, 누전 차단기 그 조립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조립이죠. 그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배송이 있을 땐 배송을 나가는 거고 배송이 없을 땐 이렇게 누전 차단기 조립 일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뭐 하다가 배송일 있으면은 나가면 되겠지 했죠. 그랬더니 배송일이 생겼는데도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배송 기사님을 쓰더라고요. 당연하죠. 먼저 있던 사람 써야 되겠죠. 근데 전 또 배송일이 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다음 날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배송이 들어왔는데 또 원래 배송 기사님이 나가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송일 나가는 시기였죠. 근데 그런 일이 몇 주간 진행되다가 또 몇 달간, 뭐 한두 달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 진짜 이거 뭐 내가 배송을 기사로 온 건지 아니면은 이거 단순 조립 일로 온 건지 헛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결국은 뭐 좀 참고 했죠. 그리고 또 그때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좋으셨어요. 뭐 아주머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사람들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노동의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일을 쭉 하다가 보니까 그때 사장님이 갑자기 배송 일도 아닌데 자기 차를 뭐 꼭 뭐 수행기사처럼 같이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뭐 점심 때쯤이었나? 그래서 점심 먹고, 맞다. 점심 먹고 이제 사장님 수행기사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단순 조립만 하다가 밖에만 나가자 그러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어디 업체 한 군데를 들리더니 어떤 가정집 같은 데를 들리더라고요. 뭐 그때 뭐 맨션인지 빌라인지 뭐 헷갈렸는데 그런 데를 들리더니 저한테 키를 달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한 3시, 4시쯤이었는데 원래 퇴근은 6시였는데 일찍 뭐 가라 그러면서 회사 들어가지 말고 그냥 퇴근하라는 거예요. 전 좋았죠. 당연히 좋죠. 예. 뭐 일찍 퇴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어디길래 나를 내려주고 일찍 퇴근하라 그러시나 딱 생각해 봤더니 뭔가 불륜 관계에 있는 어떤 세컨드쯤 되는 여자 집이라는 직감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돈을 안정적으로 버시는 분들은 부를 가지신 분들은 또 여자도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 하나 보더라고요. 그때 그걸 알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또 몇 차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 배송 기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고 단순 조립 사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뽑기가 어려우니까 배송 기사라는 그 명분으로 뽑아서 실질적인 대부분의 일은 그 단순 조립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어떤 속내를 알고 나니까 더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 막 단순 조립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조립일 막 이렇게 내가 기계인 것처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뭐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다른 거 뭐 할 게 없으면 그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같이 막 팔팔거리는 뭐 20대 후반 그 젊은 혈기가 거기에 앉아 있기는 아니라는 생각에 그만뒀어요. 근데 뭐 그만둘 때도 뭐 그만두는 게 무슨 죄라고 그때만 해도 뭐 이사도 안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가기로 했다고 그러고 그만두는 명분을 또 저는 저대로 그렇게 또 거짓말을 했었던 게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니 뭐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뭐 그게 겁나고 뭐 죄스럽다고 그렇게 그만두는 이유를 지어내서 했는지 저도 좀 그때 부끄러웠어요. 잠깐 물 한 잔 좀 마실게요. 제가 담배를 끊은 지가 5, 6년이 됐는데도 항상 이렇게 뭐 가래가 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 기침을 하게 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들어간 회사가 제지 회사였어요. 제지 그 A4 용지 원장이라고 있어요. 원장 그 원래 그 판 긴 거 그 A4지가 뭐 한 몇십 개 나올 거예요. 그 원장에. 예. 그런 거 만드는 제지 회사였는데 결국 뭐 A4지 만드는 회사였죠. 그걸 절단을 그렇게 다 해서 하니까 그게 저기 태전동 광주 태전동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남에서 가까웠죠. 그래서 그쪽도 배송기사를 뽑는다 그래서 거기도 또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거기도 말이 배송기사를 뽑는다는 명분이지 알고 봤더니 또 그 종이 나르고 응? 이렇게 저 순서에 따라서 저 배분하고 이러는 또 단순 작업 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도 처음 그 전에 차단기 회사처럼 배송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또 뽑아서 긴가민가 했더니 역시나 또 그런 식으로 또 두 번째 또 당한 거죠. 예? 거기 배송기사는 그때 저하고 나이가 같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게 뭐 좀 지나다 보니까 뭐 한두 달 또 지나다 보니까 나보다 어린 거예요. 한 2살 어린데 저하고 나이 똑같다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서로 좀 뻘쭘하더라고요. 거기도 뭐 배송은 그 친구가 원래 있던 기사가 뭐 한 5번 나가면 저는 1번 나가고 둘이 같이 나갈 일이 있을 땐 또 둘이 같이 나가고 또 이런 식이었죠. 예? 그러면은 이 친구도 사실 좀 저하고 정말 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배송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도 좀 이렇게 양보해 줄 만한데 응? 그 배송 일이 있으면은 진짜 저를 배려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가 거의 나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제 차례에도 자기가 나가려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좀 감정이 안 좋았는데 나이도 알고 봤더니 저보다 2-3살 정도 어린 친구가 저하고 같은 척 하면서 생활했다는 게 나중에 이래저래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 뭐 그것도 좀 뭐 어떻게 희지부지 돼가지고 또 그냥 얼굴 매일 봐야 되니까 그냥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노력은 했었죠. 그러다가 또 거기도 결국은 제가 알고 있던 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다니질 못했어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뭔가 오래 다녔던 첫 직장을 못 그만두고 나니까 계속 이런 식의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회사는 이 얘기는 정말 뭐 진짜 흑역사인데, 예? 흑역사인데 그 뒤로는 가구 회사로 제가 들어갔어요. 가구 회사. 가구 회사는 여기도 배송 기사를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일이면은 안 가야지. 그러고 있다가 일단 또 면접 보니까 그런 단순 작업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했죠. 근데 출근하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가구를 배달을 해야 된대요. 차에 실어야죠. 가구를. 그러니까 뭐 지게차로 이렇게 가져온 가구를 차에 싣고 네? 또 그걸 가지고 가서 기존의 가구는 회수하고 그 가구는 설치해주고 뭐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을 하려고 갔는데 처음에는 또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실는 것만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실는 것만. 예? 그러니까 같이 그 차를 끌고 나간다는 자체도 벌써 어느 정도 단계 그를 지나야 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뭐 차단기 조립이나 제지회사에서의 단순 업무보다는 그래도 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문제는 제 체력인 거예요. 힘도 없고 요령도 없고. 그러니까 오전에 차에 가구를 실는 일을 하는데 이게 기계의 힘으로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사람의 요령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구 날르는 일들이. 근데 제가 힘도 없고 또 요령도 없다는 걸 힘쓰는 일에 대해서 그날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아, 난 이렇게 힘쓰는 일은 안 되겠구나. 또 힘이 부족해도 요령으로라도 견디면 될 텐데 그것도 없는 거겠구나. 없는구나. 이 잘못하면 막 다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오전에 한 세 차 싣고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는데 와, 제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바로 집으로 도망갔어요. 바로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그때 흑역사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회사를 들어간 게 홍보회사였어요. 뭐 광고회사, 홍보회사 뭐 이런 거 뭐 같이 겸하는 회사였어요. 뭐 타이틀은 뭐 기획사라고 하는데 홍보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요 얘기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 활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카톡 활용을 해서 제가 많은 걸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카톡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많은 걸 이루었다는 건 아니고요. 카톡에 보면은 그 나와의 카톡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활용한 건 나와의 카톡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모장이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냐면 뭔가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그걸 카톡에 제가 메모를 해요. 나와의 카톡에 거기다 메모를 하고 또 가끔 뭐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나와의 카톡에 메모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거기에 메모된 건 반드시 제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지우질 않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요.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요. 그러면 카톡 하나, 누구한테 카톡 온 거, 그 일이라는 숫자 떠 있는 것도 신경 쓰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매일, 매 시간, 매분 보는 그 카톡에 뭔가 그렇게 쌓여 있다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행동하고 실천해야만 하나씩 지워요. 뭔가 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넣는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이 엄청 효과적이라요. 결국은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놓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나와의 카톡에 메모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방법으로 한 게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나와의 카톡에 메모했던 게, 메모했던 게 한 1,5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개 있네요. 뭐 이렇게, 아이고, 2개 정도 있네요. 잘못 눌렀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 제가 나와의 카톡에 1,500개 정도의 해야 될 일, 바로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이 1,500개 정도를 메모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두 개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1,498개 정도의 어떤 일들은 제가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이 완성됐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했다는 거예요. 1,500개 중에 1,498개 정도의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일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작은 성과를 이뤘지만 이것의 영향이 저는 상당히 좀 컸다고 봐요. 사실 이런 얘기도 제가 저희 자식들한테 해주기도 했고 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건성으로 들은 것 같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나중에 이 아빠의 이런 방송을 보면은 이런 걸 좀 저희 자식들이 알아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얘기가 카톡을 활용해서 제가 작은 성과들을 얻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인정이 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매일매일이 나아집니다. 이건 제가 약속드려요. 그리고 제가 작은 성과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작은 성과, 제가 얘기하는 작은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저는 1%가 안 된다고 봐요. 감사합니다.